전 세계 금융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7,000이라는 역사적인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며 7,022.9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정학적 위기를 딛고 거대 자본이 다시금 위험 자산으로 강력하게 회귀하고 있음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탄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반등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혁명적인 제도, 변화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대이동,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경고하는 글로벌 부채, 위기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현재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연금 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이처럼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가장 큰 동력은 중동의 전운이 거치고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한순간에 해소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11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랠리를 이어가며 24,016.0이라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기술주를 향한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48,463.71을 기록하며 0.15% 하락한 보합권에서 머물렀지만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26,310.53으로 1.4% 상승하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열기는 뜨겁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7,000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벽인 감마월을 뚫어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 수치는 대규모 옵션 포지션이 집중된 구간으로 이를 돌파했다는 것은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 스퀴즈 현상이 강력하게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표인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있어 일시적인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평화회담입니다. 파키스탄군 총참모장이 테헤란을 방문하여 이란 지도부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양측은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국제 유가를 즉각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5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고점을 찍었을 때의 119달러에 비해 상당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전쟁 전의 70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35%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전 세계 공급망 전반에 여전히 높은 비용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항공과 물류 그리고 비료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협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조건부 개방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복구와 우라늄 농축 기간 설정을 둘러싼 중장기적 안보,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미국 해상 봉쇄 유지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 중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소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제2026.369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이는 미국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객, 교차 증거금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 대형은행들에게만 허용되었던 혜택을 이제는 일반 고객과 기관 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하여 국채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동시에 가질 때 필요한 담보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에 잠겨있던 수조 달러의 유동성을 해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증거금 부족 사태로 인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야 했던 위험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안착될 경우 자본 효율성이 7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채권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복잡했던 공시규정을 완화하는 조치인 15C.1일 개정도 함께 단행했습니다. 이는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전 세계 자금이 다시금 미국 국채로 모여들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중앙청산 의무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99.7% 신뢰 수준의 증거금 산출 모델을 통해 극단적 변동성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발표한 실적은 현재 거대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블랙록은 이번 분기에만 1,30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총관리 자산을 13.9조 달러로 늘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단순히 자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지수 추종 펀드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와 사모, 신용자산으로 대대적인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랙록의 총 매출액은 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상승했으며 영업이익은 27억 달러로 31%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2.53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11.48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블랙록은 2030년까지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이 4.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운용 시스템인 알라딘을 통해 개인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수한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와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인프라라는 시대적 흐름에 올라탄 것이 실적 상승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540억 달러의 자산을 확보하며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기관 포트폴리오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7,000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한 주인공은 역시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열광하던 시기를 지나 실제 매출과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들로 자금이 쏠리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지수 전체 움직임의 24%를 결정짓는 초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은 최근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1.2 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과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AI5 개발에서 중대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7.6% 급등하며 기술주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공지능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 전력과 반도체, 하드웨어라는 실질적인 물리적 인프라 전쟁으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과도한 전력 소비와 환경 규제, 그리고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적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환호성 뒤에서 국제통화기금은 매우 엄중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이번 정례 회의에서 전 세계 공공부채가 2029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100%라는 사상 초유의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과 국방비 지출 증가,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입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전쟁이 멈추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글로벌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4%로 상향 조정했으며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으며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는 하이어 포 롱거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환경은 특히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가혹한 시련이 될 수 있으며 이미 10여 개 이상의 국가가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 옵션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제로디티, 즉 만기가 하루도 남지 않은 단기 옵션 거래의 위험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거래는 전체 옵션 거래량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폭증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PFOF라 불리는 주문 흐름, 리베이트 관행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형 브로커들이 개인의 주문을 특정 거래소로 보내는 대가로 돈을 받는 이 방식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가격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면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들의 거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에서는 웹3 기술의 통합과 기관, 채택이 가속화되면서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흐름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7,000이라는 역사적 고지에 올랐지만 우리의 자산관리 전략은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읽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기업은 피하고 현금 흐름이 풍부하며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의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블랙록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체 자산과 사모,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만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부동산이나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같은 대안적 투자 수단을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에 편입시키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셋째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 하드웨어와 에너지 인프라를 장악한 챔피언 기업들로 압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보다는 실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전력을 확보하고 자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들이 향후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임을 잊지 마십시오. 휴전 협상이 결렬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다시 요동칠 수 있고 이는 곧장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항상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의 돌발 악재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